네, 자, 이 시간에는 115페이지 부가가치세 이론 제대로 알기 115페이지부터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부가가치세 특징과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되는 사업자의 요건에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과세 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과세하려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 낼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과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달라요. 자,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눕니다. 1기, 2기가 있어요. 그래서 1기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과세 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정신고 있습니다. 밑에 애정신고도 나오죠. 애정신고가 또 있어요. 이제 밑에 부가가치세의 애정신고라는 건 이제 밑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그냥 1년 전체입니다. 1기, 2기 구분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그냥 하나예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가 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알아두시고요.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과세 기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1월 1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첫 과세 기간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오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오늘이 2월 11일이라고 한다면 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오늘 시작한 일반 과세자는 첫 과세 기간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업을 하는 경우 자, 폐업을 한다면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업을 폐업했어요. 그러면 나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6월 말까지 안 기다립니다. 6월 말까지 2월 11일. 그래서 세금을 언제 내야 돼요? 다음 달 바로 내야 돼요. 1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는 어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해라. 그래서 폐업한 사람은 납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기간이 폐업한 날까지로 끝나요. 계속 사업자는 과세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기간에 끝나고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과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으로 또 쪼개질 수 있겠죠.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원래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말이죠. 조그마하게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그 우리가 그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공급 대가. 예, 판매가나 매출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봐줍니다. 예, 간이과세자.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4,800만 원어치 재화를 공급한다. 즉 밥집을 내가 하는데 1년에 4,800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그럼 한번 4,800만 원을 나누기 12달로 한번 나눠볼게요.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예. 400만 원씩 벌죠? 예. 그러면 400만 원 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가게를 지금 한 10평짜리, 10평은 너무 큰가요? 예, 한 5평짜리. 세금, 아니죠. 월세 내야죠. 예. 그래서 400만 원 벌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여러 가지, 거기 또 들어가는 거, 예, 그런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만들면은 내가 뭐 땅 파서 밥을 만드는 게 아니죠. 쌀도 사야 되고 재료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료값 빼고 뭐 월세 내고 이렇게 하면은 400만 원 벌어도 한 200은 비용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생활자로 따지면 한 200만 원 공급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혼자 장사하기도 힘든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1기, 2기로 쪼개가지고 신고하라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라.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데 왜 좋은 걸 포기하느냐? 간이과세자가 문제점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 세금 영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내가 장사한다면은 간이과세대로 계속 하는 게 편하죠. 행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갑자기 큰 공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큰 회사가. 근데 큰 회사에서 자꾸 우리 가게를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간이과세자는 그냥 일반 영수증, 그 문방구 영수증이에요. 간이 영수증. 그거밖에 못 해줘. 예, 세금 계산서 좀 해주세요. 예,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의 납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를 이용하면서 납부했던 매입세액을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증명이 세금계산서인데 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해줘.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간이과세 포기. 예. 그래서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포기를 오늘 했다. 2월 11일 날. 그러면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예, 간이과세자 신고는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2월 29일이 말일날이죠? 예, 2월 11일 날 포기 신고했다 그러면 2월 29일까지 과세기간 끝. 그래서 간이과세자 신고 이날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31일, 예, 2월 29일 날 끝났으니까 3월 25일 날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간이과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 날 신고하면 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했으니까 과세기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3월 25일 날 간이과세자로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과세자가 되었죠. 그래서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 과세기간으로 과세자로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1일이니까 나의 일반 과세자 과세 기간은 3월 1일부터 1기에 6월 30일이 나의 1기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 포기했을 때는 저 날짜대로 그러면 3월 25일 날 일단 간이과세 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3월 25일 날 신고 하고 이제 일반 과세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면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되는 거는 한꺼번에 해도 끝나는 건 무조건 다음 달 25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세 기간이 이렇게 끝나면은 과세 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이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 그래서 요 사항을 잘 아셔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은 중간에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를 그 다음 달, 그러니까 포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신고 납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신고 납부는 지금 이 표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여러분이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고 납부. 과세 기간하고 신고 납부를 같이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이 옆에 있는 과세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 날 무조건 다음 달 25일 신고 납부한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일반 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으로 해놓으니까 세금이 6개월치 장사한 걸 한꺼번에 내면 세금이 목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저기 뭡니까? 간이과세자도 1년치를 한꺼번에 1월 달에 신고해서 내려면은 이게 목돈이 될 수가 있어요. 목돈이. 뭐 평소에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해놓는 통장이 든든한 사업자들은 목돈이든 뭐든 다 낼 수 있는데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생활비로 쓰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목돈이 7월 달에 왕창 나가고 1월 달에 왕창 나가면 그 달에는 생활비도 안 돼가지고 쩔쩔 맬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취지인지 뭐 다른 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신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애정 신고 기간. 그래서 이제 애정 신고라는 것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 여기는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법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를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놨는데,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 하면 여러분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의 상호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사업자 이렇게 써 있지만 회사 상호만 보면 알 수 있죠. 법인이라는 건 무슨 주식회사 아니면 주식회사 뭐 이렇게 나가는 회사가 다 법인인데 애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1기 때는 1월부터 3월 31일 딱 1기의 절반이죠. 3개월치를
미리 신고 납부하라 이겁니다. 그럼 며칠 날 하라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무조건 다음 달 25일이니까 이거는 납부를 언제 하라? 4월 25일 날. 예. 4월 25일 날 세 달치 신고 납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 4월 25일 날 신고 납부 세 달치 했으니까 일기 중에 나머지인 4월 거부터 6월 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세 달치만 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한 걸 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요걸 이제 애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면 4월 1일부터 6월 31일 또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 기간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요. 예. 4월 1일부터 6월 31일을 일기 확정, 1월 1일부터 3월 31일은 일기 애정, 예, 일기 애정, 예, 일기 애정, 일기 확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기로 가볼게요. 2기는 애정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부는 애정신고기가 9월 30일 날 끝났으니까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 되죠.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돼요. 법인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2기도 확정기간이 있죠. 확정신고기간 9월 30일까지 세 달치 신고했으니까 나머지 3개월은 10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31일 이게 2기에 해당되는 확정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 할까요? 6월 30일까지니까 여기는 이제 7월 25일이고 12월 31일까지니까 내년 그 다음에 1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신고 납부는 확정은. 그래서 법인은 애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다. 애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고요. 법인은 의무입니다. 저게 의무. 법인은 의무. 예. 그래서 법인체를 꾸미면 사무 업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직원도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을 하면 뭐 세무 업무도 많아지고 이게 회계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직원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애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사업 개시일부터 애정신고 종료일. 그래, 애정신고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하는 법인, 내가 오늘 2월 11일 날 내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러면 일기 애정신고 기간이 언제냐면 2월 11일 사업한 것부터 3월 31일까지 애정신고 기간이 끝납니다. 요 기간 거를 언제 세금 내야 돼요? 4월 25일 날 세금 내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오늘 개업을 했어요. 오늘 사업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없으니까 2월 1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6월 30일까지 모아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세금을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를 내가 오늘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다면. 아시겠죠? 법인은 중간에 한 번 더 신고합니다. 4월 달에 세금 내고 다시 4월 1일 거부터 6월 말 거까지 3개월치를 다시 7월에 또 내고 신고하면서 내고 그게 법인. 개인 사업자는 오늘 사업을 개시했으면 6월 말일까지 묶어가지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 법인과 개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신고의 의무라는 것은 법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다 제가 법인을 쓰라. 법인을 써라. 법인 사업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정신고 기간에 개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느냐? 여기 주위에 뭔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 예. 여기서 사업자는 지금 법인 사업자다 이 말. 법인 사업자. 예, 법인 사업자. 3개월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법인 사업자. 그리고 괄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에 여기 고지세액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고지세액만 납부한다. 납부를 하네 개인 사업자도. 예, 고지세액 납부하고 신고 납부하고는 다릅니다. 예,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제출 서류 다 내고 세금 내는 게 신고 납부고, 고지세액 납부는 이제 줄여서 고지납부라고 하는데 고지서라고 있죠. 고지서.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우편으로. 그거를 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무행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지서에 있는 거 그냥 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다 챙겨야 되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럼 선생님 개인 사업자는 애정 신고는 그냥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납부해야 됩니까?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신고 납부 가능.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무서에서 그 개인 사업자들에게 고지를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고지를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1, 2, 3월이면은 3월 달에 고지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과세를 하는데 3월 달에 고지서를 보낼 때 전기의 세금을 얼마 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고지를 해요. 그러면 이번이 이제 2020년 1기지 않습니까? 2020년 1기. 그러면 계속 사업자는 2019년 2기 때 부가가치세 신고했겠죠. 1월 25일 날. 네. 지난달 25일 날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2019년 2기 거. 예. 그래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실적을 가지고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했어요. 1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아마 그 뒤에 날짜가 밀렸을 거예요. 응? 그래, 아니, 설날이었군요. 크리스마스. 예. 그러니까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휴일이 겹치면 미뤄줍니다. 예. 휴일 때문에 미뤄져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관청에서 우리 지난 기의 실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납부한 실적이 있다고 봅시다. 내 개인 사업자가 500만 원 납부했어요. 1월 달에. 그러면은 3월 달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 딱 절반 250만 원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아마 짐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에 6개월도 이 사람이 한 500만 원쯤 세금 낼 것 같다. 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전기 거. 그래서 250만 원을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비슷하면 그냥 내겠죠. 근데 개인 사업자가 이거 나는 신고해서 내야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1, 2, 3월간 그 실적을 보니까 도저히 250이 안 나와. 3분의 1 이하. 250만 원에 3분의 1이면 약 33% 정도 되죠. 250만 원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33%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82만 원 정도, 약 80만 원 나오네요. 내가 계산하면 내 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납부해야 될 세금이 한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서가 250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낼 필요 없죠. 물론 나중에 6월까지로 해서 7월 달에 신고할 때 이 예정 고지 납부했던 거에서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아요. 환급을 받아도 되는데 미리 안 내도 될 세금을 미리 냈다가 3개월 후에 환급 받으려고 할까요? 처음부터 안 내려고 할까요? 처음부터 안 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고지된 세액이 자기 실적에 고지된 세액보다 내 실제 실적이 3분의 1 정도 된다면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신고하세요.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금액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 약간 뻘짓 같은데. 예. 옛날에 저 20몇 년 전에 일할 때는 그때 예. 매출액에 따라서 예정 신고하고 합방 신고를 좀 나눴거든요. 인사부터. 아,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매출액이 7천만 원인가 7,500만 원 뭐 이하는 합방 신고하고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그 이상이면 예정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받았던.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법인만 애정 신고를 하고요. 법인은 실적이 조금이든 뭐든 무조건, 법인은 무조건 애정 신고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선택사. 아까 중간 고지 납부한 금액이 내 실적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 실적이 3분의 1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애정 신고 해서 세금을 조금만 납부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을 설명하면서 신고 납부 날짜까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신고 납부 날짜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다음 달 25일이다. 근데 과세 기간 종료일이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뭐 폐업한자는 폐업일이 과세 기간 종료일이고, 또 애정 신고를 하는 법인 사업자는 또 애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과세 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 종료일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고지세액이 실적보다 네. 적게 나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적게 내고 다음에 또 많이 내면 되죠. 네. 적게 고지돼서 적게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왔는데 일부러 신고해가지고 많이 내려고 하는 개인 사업자도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납세지. 납세지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자, 납세지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즉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또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지 사업장별로 납부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별로 이행한다면은 이 사업장을 정확하게 어디를 사업장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광업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석탄 같은 걸 캐는 거, 예, 또는 뭐 귀금속 같은 걸 캐낸다든가, 가스를 어디 가서 캐낸다든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가스가 나오는 곳이 있다. 그러면 동해바다가 사업장인지, 아니, 사무소는 여기 이천에 있어요. 그 본사는. 근데 그 광업을 하는 본사는 이천시에 있는데, 그 실제로 광업 그 생산은 동해바다에서 생산을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광업은 현장이 아니에요. 사무소. 예.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와 사업자 등록 전부 이천 세무서에 하면 돼요. 예. 동해바다가 있는 뭐 강릉이나 예,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는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네, 만약에 대개 공장 하나에서 대부분 완성이 되죠. 공장 한 군데에서. 근데 만약에 공장이 이렇게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서는 중간까지만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운반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중간 제품 만드는 데는 사업장으로 안 보겠다 하는 거. 생산을 위해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을 그냥 최종 제품 완성되는 장소로 봐주겠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 움직이는 장사라고 하죠. 이거 건설업. 예, 건설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운수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매매업도 예, 이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이천에 있는 부동산만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것도 하고 제주도 것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아까 광업하고 비슷해요. 자,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사무소죠, 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사무소가 있겠죠. 법인은 등기부상에 이 법인 등기를 할 때 법인 등기부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법인 등기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업무 총괄하는 장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등기는 이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가 어디 엉뚱한 서울에 있다든가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광업하고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사무소. 자, 그 다음에 무인자판기. 이것도 특이하죠. 무인자판기. 한 사업자가 자판기를 쫙 깔아놓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천에서 무인자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인에도 하고 성남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봐요. 성남, 용인, 여기 이천서 뭐 한 3, 40분이면 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업장이 용인도 되고 성남도 되느냐? 아니에요. 예.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이천이다. 그러면 이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판기가 성남에 있든 용인에 있든. 그래서 사업장의 범위, 광업하고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총괄하는 장소니까 사무소예요, 사무소. 자, 다단계 판매원, 예, 주된 사업장. 다단계 판매원이 예, 등록된 그 주된 사업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주된 사업장을 자기 거주하는 집으로 해놓으면 거기가 또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이게 특이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건 사무소가 아니에요. 다 보면은 사무소 쪽이죠. 예, 다 보면 사무소 쪽인데 이것만 사무소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부동산의 소재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이천에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이천에 사업장이 있어요. 사무소는. 그런데 이번에
성남에다가 오피스 건물을 하나 샀어요. 20억짜리. 그래가지고 거기 임대를 쫙 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임대료가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 임대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예. 등기부상 소지 성남이에요. 성남. 예. 20억짜리 건물은 성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성남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요. 이게 사무소가 아니라는 거. 예. 좀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가 다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예. 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사무소. 총괄하는 사무소예요. 딱 하나 예외적인 거. 예, 부동산 임대요. 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니까 등기부상 소재지가 실제로 그 부동산이 서 있는 그 소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거. 예.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거. 요 두 가지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거.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왜? 여기서는 우리가 사업장이 되려면요, 그 생산을 하거나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는 시설이 있어야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생산을 하든지 그래야 공급이 일어날 것이고 또 판매가 되어야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치장, 하치장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치장은 거기다가 잠시 물건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배달 오다가 떨어지면 거기 하치장에서 이렇게 물류팀에서 이렇게 운반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출이 안 일어나요. 하치장에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여기 X표 딱 써있죠. X. 사업장 아니다. 임시사업장도 아니다.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경기대회, 박람회 이런 행사장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행사장. 임시로 그 행사기간에만 거기에서 판매 행위를 한 거. 그거는 거기서 판매된 것을 전부 다 본래 사업장에서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행사를 서울에 가서 했어도 서울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에서 판매된 것은 내가 만약에 이천에 있는 사업자다 그러면 이천에서 판매된 걸로 보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안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매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사업장이다. 사업장이다.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신고나 납부 의무 또는 사업자의 등록 이런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유의 원칙을 배웠죠.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부가가치세법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총괄 납부제도. 총괄 납부제도입니다. 신고자가 없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괄 납부하고 총괄 신고 납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총괄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총괄 납부하고 같은 말이겠지 하고 같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총괄 신고 납부는 없습니다. 그냥 총괄 납부제도예요. 총괄 납부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도는 사업자 단위라는 거죠. 사업자 단위. 사업자 단위. 네. 사업자 단위.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게 그 범위가 커질까요? 총괄 납부가 범위가 커 보여요? 아니면 사업자 단위가 더 적용 범위가 커 보여요? 네. 사업자 단위가 훨씬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적용 범위가 커요. 사업자 단위가. 자, 왜 그런가는 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총괄 납부에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한다 이거예요. 개념이 뭐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요 말, 이 단어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은 따로 다 해라 이거예요. 따로. 세무서가 서로 다르면 따로.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하고 신고도 따로 사업장별로 하는데 납부는 총괄해서 해도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 여기서 말하는 총괄할 수 있는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중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지점을 총괄 납부 사업장으로 하겠다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본점도 물론 당연히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 개인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주사무소, 즉 주된 사무소를 말합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이겁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서, 본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지점은 될 수가 없어요. 본점에서만 해야 돼요. 본점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업장이 성남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점이 이천에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이천 세무서에 하나만 등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그냥 본점에서만 해요.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역시 본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사업자 단위 과세. 그래서 한 군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고요.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한 곳에서 한다. 요걸 차이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총괄 납부 제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업장별로 하세요. 사업장별로. 세금 납부하는 것과 돌려받는 것만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총괄 납부 제도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여기 끝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다 한다. 그래서요,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두 언제까지 신청했냐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뭐 신청했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시 포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포기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이제 2020년도 1기는 이미 틀렸죠. 이미 지금 기간이 진행 중이니까 1기가.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간은 애정 신고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기와 2기만을 가지고 과세 기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간에서는 그래서 1기는 이제 진행이 벌써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2기부터 적용을 받으려면은 6월 10일 7월 1일부터 2기가 개시되죠.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20일 전. 네, 그 차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 1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걸 적용받으려고 하면은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사업자 등록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신고해주면 그냥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을 해준다 이겁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고하고, 그러니까 신고하면서 바로 해버리면 되겠죠. 20일까지 뭐 기다리기 필요 없는데 발급받고 20일 내에는 신고를 해라.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적용해준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장의 개념, 그리고 과세기간까지 정리를 했죠. 자,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부터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